안녕하세요. 저는 최수범입니다. 제 주제는 에어브릿지 SDK팀이 유닛 테스터블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코드 잘 작성하시나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노력은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저희 팀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닛 테스터블한 코드를 짜는 방식을 쓰는지를 공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차는 문제와 목표, 그리고 의존성 주입을 하는 방법, 모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리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코드 잘 작성하시나요? 이미 했던 말이긴 한데 저도 노력은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닛 테스트한 코드를 짜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문제와 목표, 그리고 의존성 주입하는 방법, 모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리입니다. 저는 AB180에서 SK팀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최수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고 성과 분석 도구인 에어브릿지의 iOS 웹 SDK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고, 저기에 적혀 있는 기타 4가지 플랫폼의 SDK들을 서브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최적화 영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문제와 목표입니다. 저희 에어브릿지 웹 SDK는 원래 2000줄에서 3000줄 정도의 코드를 가진 파일 10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좀 추하긴 하지만 요즘은 많이 개선했습니다. 아직도 이러진 않아요. 파일 하나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객체가 너무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모듈 하나가 너무 많은 의존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코드 가족성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의존성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의존성을 모킹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로직이 너무 많이 뭉쳐져 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로직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테스트 작성의 난이도를 높였고, 그리고 테스트 작성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SDK팀은 사실상 QE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카르마라고 브라우저 상에서 테스트 코드를 돌려서 의존성 주입을 하지 않아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것으로 테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한번 테스트를 돌리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를 소모할 정도로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코드 한 줄 고치고 테스트를 시행해보고, 이런 워크플로우가 전혀 불가능해서 테스트를 자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긴급할 때 이 테스트를 돌려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SDK입니다. 그리고 SDK는 모든 데이터와 로직의 민물입니다. 그래서 SDK에 장애가 발생하면 에어브릿지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객사의 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SDK는 한번 장애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저희 팀은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모듈화하여 테스트를 작성하기 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이 있으면 플랫폼 API 없이 코드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해서 테스트를 빠르게 하고, 빠른 테스트로 인해서 테스트를 더 자주 하게 해서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근데 모듈을 작성하면은 유닛 테스트를 강제하도록 하면은 의존성이 많아질수록, 로직이 뭉칠수록 유닛 테스트가 작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발자는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뭉쳐지지 않은 로직을 작성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론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팀이 어떻게 유닛 테스터블한 코드를 작성하는지입니다. 먼저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데이터를 쿠키 또는 로컬 스토리지에 선택하여 저장하는 객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옵션 프리퍼 쿠키가 true면 쿠키에 저장하고, false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브라우저가 로컬 스토리지를 지원하지 않으면 쿠키에 저장하는 이러한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존성 없이 구현했을 때 아마 이런 코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코드를 바로 읽기 어려우실 건데요. 사실 메인 로직은 이 부분입니다. 옵션의 프리퍼 쿠키가 true면은 쿠키를 사용하고, 로컬 스토리지가 윈도우상에 없으면 쿠키를 사용하고, 아니면 무조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됩니다. 결국에 store라는 get, set, remove 함수는 웹 API의 도큐먼트와 로컬 스토리지를 의존성으로 가집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쿠키가 있고 프리퍼 쿠키가 true일 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런 경우에 스토어는 도큐먼트에 쿠키만을 사용하니까 저는 글로벌 디스의 윈도우에 도큐먼트의 쿠키를 모킹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퍼 쿠키를 true로 스토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은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테스트는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동일하게 이것도 테스트가 잘 돕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도큐먼트에 로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라는 것을 추가로 의존하게 된다면은 이 도메인에 대한 거는 테스트 코드에는 아직 모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자가 의존성을 추구함에 따라서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고 테스트 작성자는 테스트를 짜기 위해서 코드를 읽어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존성의 위치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글로벌 디스의 윈도우에 지금은 도큐먼트의 쿠키만 저희가 모킹을 했는데요. 만약에 의존성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면은 그 각각에 대한 거를 조사해서 전부 모킹을 해줘야 되고 그 키값들이 어딘지를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전체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JS 돔을 사용해서 윈도우를 만들어서 주입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JS 돔을 이니셜라이즈하는 시간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테스트마다 JS 돔을 새로 초기화하게 되면은 테스트가 너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초기화 시에 주입을 하고 그리고 디폴트 파라미터를 통해 주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업캐스트라는 유틸리티 함수를 통해서 픽으로 제한된 타입만을 주입해서 의존성에 도큐먼트 전체를 모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코드에서 필요한 것만 모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해서 업 타입, 다운 타입이 있는데 업캐스팅을 안전하게 해주는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해서 윈도우 도큐먼트에 쿠키만 가지는 타입으로 픽을 하고 이걸로 업캐스트를 해서 도큐먼트 전체를 주입한 게 아니라 도큐먼트 중에 쿠키만 가져와서 주입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그 객체를 만드는 이니셜라이즈 코드에서 디펜던시라는 파라미터에 디폴트 파라미터로 주입을 해서 이 디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윈도우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 디펜던시에 다른 값을 넣어주면 윈도우에 접근을 하지 않아서 웹 API를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이 개선된 버전에서는 디펜던시와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로컬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이거를 before each에서 각각의 주입을 해주면 이제 3번에서는 get 쿠키에 대한 목 임플리멘테이션만 해주면 4번에서 이 get 쿠키에 대한 동작이 바뀐 것을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토어가 웹 API를 통해서 가져가는 4번이 아니라 저희가 테스트 코드에서 만들어낸 디펜던시를 주입하는 1, 2, 3번을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필요한 의존성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이 디펜던시는 파라미터스 타입 오브 크레이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 디펜던시의 타입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에서 만약에 몇몇 개의 모킹을 누락한 경우에는 타입 에러가 발생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알기가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펜던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추가하는 코드 체인지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저희의 테스트 코드에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 디펜던시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테스트가 간단해집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디펜던시의 부분만 모킹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는 테스트를 익스펙트하는 부분만 잘 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크레이트 스토어를 사용하는 실제 코드에서도 이 디펜던시의 타입이 무엇인지가 전부 표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펜던시는 디폴트 파라미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의존성을 사용하는지는 이 크레이트 스토어를 호출하는 사용자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의 해결 방법은 크레이트 디펜던시하는 람다를 만들어서 이 람다 안에 또 create dependency.store라는 스토어의 디펜던시를 생성하는 람다를 추가 주입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reate dependency를 create store 안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디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을 건데요. 이 create dependency가 왜 오브젝트가 아니라 람다일까요? 오브젝트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아래쪽을 보시면 create dependency 안에 store하고 other라는 다른 거의 디펜던시도 넣게 되면은 store와 other의 디펜던시가 각각에 있는 생성자와 멀어지게 돼서 코드 응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처럼 작성하게 되면은 create dependency의 타입이 empty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은 타입스크립트에는 람다의 프로퍼티를 추가하면은 이 프로퍼티가 그 람다의 타입에 자동으로 머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타입 에러가 나지만 아래는 타입 에러가 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create dependency를 람다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선되는 점이 create dependency .store에 디펜던시를 주입하는 것으로 기존 로직과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 있고, 하지만 프로덕션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됩니다. 해서 create dependency는 디펜던시 타입이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킹 코드 너무 깁니다. 해서 이 긴 모킹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자동으로 모킹할 수는 없을까가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킹을 어떻게 자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발표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타입스크립트 타입에 필요한 목만 구현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입 함수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get 목을 생성해서 제공해주고, 타입의 변수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getter setter에 해당하는 jest 목을 생성해서 넘겨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는 코드는 디펜던시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create 목에 디펜던시를 제너릭으로 추가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서 길게 작성했던 그 디펜던시의 타입과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러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리플렉션이 없기 때문에 그 타입을 런타임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코틀린 같은 언어에는 제너릭으로 타입을 받으면 그 타입을 리플렉션을 통해 분석을 해서 어느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걔가 밸류가 함수이고 값인지를 런타임에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목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타입스크립트 플러그인이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컴파일러인 TSC에는 플러그인이 있어서 이 플러그인은 제너릭 코드를 받아서 런타임에 영향을 주는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저희는 TSC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SWC를 쓸 수도 있고 바벨을 쓸 수도 있고 ES빌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러그인이 모든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와 호환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낸 방법은 프록시를 이용한 마법 같은 목, 그리고 타입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마법 같은 목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록시를 쓰게 되면은 get 요청이 왔을 때 함수를 통해서 get 요청에 대한 리턴 값을 다이나믹하게 줄 수 있고, set 요청에 대한 것도 다이나믹하게 줄 수 있습니다. 콜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죠. 이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프록시를 통해서
모든 타입에 호환되는 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모든 타입에 호환되는 목을 저희가 제너릭으로 입력한 디펜던시를 분석해서 특정한 타입에 해당하는 프로퍼티만 접근 가능하게 타입을 제한해서 사용하게 하면은 다른 코틀린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모킹 라이브러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모든 타입에 호환되는 마법 같은 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프록시와 잘못된 슬라이드네요. 넘기겠습니다. 프록시 같은 매직목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왼쪽 코드를 먼저 보시면 콜을 할 때 제스트 목을 콜해서 넘겨주게 되고, get을 할 때는 그 콜 안에 값이, 그러니까 제스트 목의 타입의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리턴해주고, 셋의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도표로 나타내게 되면은 위에 도표와 같은데요. 콜을 하게 될 때는 제스트의 목을 콜해서 리턴해주고, get을 할 때 그 키가 제스트 목이 가지고 있는 키면은 제스트 목의 키를 가져와서 리턴해주고, get이 모르는 키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네스티드하게 그 프록시 목을 다시 생성해서 리턴해주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래와 같은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목점 AAA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먼저 get을 들어가게 되고, AAA는 제스트 목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프록시 목을 다시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점 AAA를 콜하게 되면은 목점 AAA가 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프록시는 콜이 실행되게 되고, 이 프록시가 내장하고 있는 제스트 목을 실행해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또 목점 AAA 목 임플리먼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목에서 AAA를 가져오게 되고, 이거는 다시 프록시 객체가 됩니다. 여기에 목 임플리먼테이션을 get하게 되는데, 이 목 임플리먼테이션이 제스트 목의 멤버이기 때문에 이 멤버를 가져와서 리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의 BBB에 CCC를 콜하게 되는 경우에는 BBB에 접근할 때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고, 이 BBB에 대해서 CCC를 콜하면 CCC에 콜하기 때문에 CCC에 대한 콜에 해당하는 제스트 목의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게 되면은 모든 함수 콜에 대해서 호환하는 프록시 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에 대한 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펜더 시점 get목점 AAA에 접근하게 되면은 AA의 getter 목에 접근하게 되고, set목점 AAA에 접근하게 되면은 AAA의 setter 목에 접근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코드를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점 bbb.dd에 10을 입력하게 되면은 먼저 get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에 BBB를 목으로 새로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setter 목을 10을 반환하는 getter 목으로 세팅을 합니다. 다시 get이 목점 BBB와 DDD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DDD의 밸류수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10을 리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get목의 EEE가 10을 무조건 리턴하는 함수로 목 임플리먼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먼저 목점 EEE에 하게 되면은 먼저 get을 통해서 get목에 접근을 하게 되고,
get목의 EEE에 접근할 때 EEE에 대한 밸류수에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get을 하기 위한 jest목을 리턴하게 되고, 이것에 목 임플리멘테이션 함수가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ee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밸류수에 있는 EEE에 get을 하기 위한 목을 실행을 해서 10이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계점은 프로퍼티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목.ee에 10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get목.ee에 접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그걸 값으로 인식하고, 그걸 하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함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정도는 규칙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면 마법 같은 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프록시를 통한 목은 완성이 되었고, 목의 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타입에 대해서 호환되는 목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원하는 디펜던시의 타입이 입력됐을 때 이 타입에 해당하는 목 타입을 만들어서 이 프록시 목에 타입 제한을 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틸리티 타입들이 있는데요. end 타입은 입력된 두 개의 타입이 둘 다 true면은 true 아니면 false, not은 뒤집는 거, is any는 any가 입력되면 true고 아니면 false, arrow 펑션은 arrow 펑션에 대한 타입, is 타입 expect는 타입이 expect를 확장하면 true 아니면 false인 타입입니다. 그리고 opt는 컨디션이 true면 타입을 반환하고 false면 never를 반환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cast는 타입이 casted를 확장하는 타입이면 타입을 리턴하고 아니면 never를 반환하는 타입입니다. 네, 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크레이트 목을 했을 때 디펜던시에 대해서 저희가 보일러플레이트에서 적었던 타입을 만들어낼 건데요. 먼저 목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입니다. 저희가 목 타입은 목 프로퍼티 밸류, 목 프로퍼티 오브젝트, 목 인터페이스로 나뉘어지는데요. 목 인터페이스는 이 타입 부분에서 함수 부분만 꺼내와서 그 함수 부분들을 jest 목으로 랩핑해주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밸류는 값 부분만 가져와서 그 값을 그대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 값에 대한 get목, set목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목 프로퍼티 오브젝트는 이것을 네스티디하게 처리를 해서 디펜던시가 네스티디하게 있는 타입, 네스티디하게 있는 값들도 전부 처리하게 해주는 타입입니다. 먼저 목 인터페이스에 대해서입니다. 목 인터페이스는 먼저 인터페이스 타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 타입에 보시면은 타입을 순회하면서 함수만 필터링합니다. 입력된 타입의 키값들을 순회하면서 opt key is type 그러니까 밸류 타입이 arrow 펑션이면은 opt를 하고, 그러니까 밸류 타입이 arrow 펑션이면은 opt가 arrow 펑션을 리턴해서 저 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밸류 타입이 arrow 펑션이 아니게 되면은 never를 리턴하게 돼요. 그 아이템은 없어지게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특성이 A in B as C를 하게 됐을 때 C가 never면은 해당 멤버를 버리는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타입을 만들어냈고, 이 인터페이스 타입을 밑에 있는 목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 더 순회를 하면서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jest 목으로 랩핑해주는 타입을 만들면 목 인터페이스는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 아이템들을 jest 목으로 랩핑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프로퍼티 밸류입니다.
입력된 타입을 순회하면서 오브젝트도 함수도 아닌 값만 필터링하는 프로퍼티 밸류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사용해서 프로퍼티 밸류로 값만 가져온 타입에 대해서 이거를 또 순회를 해서 get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고 그 값을 리턴해주는 목 함수를 랩핑해서 제공을 하고 set목에 대해서는 그 값을 입력받아서 void를 리턴하는 jest목을 랩핑을 했습니다. 또 이 opt 부분이 있는데요. key of property value가 스트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 멤버를 제거하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사용한 기법은 key of empty object가 never를 리턴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empty object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get목, set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 밸류 오브젝트 쪽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와 프로퍼티 밸류로 만들어진 값에 대한 목, 함수에 대한 목을 네스티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create 목을 하게 되면은 목 디펜던시 타입이 리턴하게 되는데 목 디펜던시 타입은 저희가 보일러플레이트에서 적었던 타입을 그대로 리턴하는 타입이 됩니다. 해서 모킹도 두 개 다 완료가 되고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모킹 코드가 5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디펜던시를 로컬 변수로 선언을 하고 이 로컬 변수에 create 목만 하면 됩니다. create 목을 하게 되면 이 디펜던시가 스토어 디펜던시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목 스토어 디펜던시를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존성이 많아져도 줄어들어도 create 목이 자동으로 목의 타입을 변환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디펜던시점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패스를 통해서 목 임플리멘테이션을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저희는 데이터를 쿠키 또는 로컬 스토리지에 선택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해서 의존성 주입은 create dependency 함수를 이용해서 이 create dependency에 디펜던시를 만드는 람다를 주입하는 것으로 의존성을 관리하고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모킹과 테스트 코드 부분에서는 create 목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의존성을 자동으로 모킹하고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객체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존성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적용 효과로는 저희는 이 해당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에어브리지 웹SK의 딥링크 모듈을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결과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커버리지는 80% 내외가 되었고 테스트 수행 속도도 5분에서 10분으로 1초로 개선되었으며 뭉쳐진 큰 모듈들도 작은 여러 가지 모듈들로 쪼개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에어브리지 웹SK의 남은 부분들을 유닛 테스트 가능한 코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개념을 도입해서 플랫폼 의존적인 부분만 모킹을 해서 모든 유닛을 조합하여 진행하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한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AA에 대한 의존성만 주입하고 BBB에 대한 의존성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create BBB를 했을 때 AA에 대한 의존성만 주입이 되고 BBB와 AA는 결합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AA의 로직과 BBB의 로직이 결합된 것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저희는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그 모듈들에 대한 순수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유닛들을 조합해서 플랫폼 의존적인 부분만 주입을 해서 그
완성된 조립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인테그레이션까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테스트 비용이 장애 비용보다 비싼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정말 복잡한 타입스크립트 타입도 많이 쓰고 개념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SDK의 장애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장애가 한번 발생했을 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 팀은 이러한 복잡도가 생기더라도 이런 것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테스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정답을 찾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발표가 좀 더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